네,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김기대입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 2025학년도 수리논술 합격생들을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 옆에 계신 1편의 주인공은 고려대를 수리논술로 합격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2편과 3편은 각각 연세대 그리고 메디컬 합격하신 분들 모시고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현역생이나 재수생들 이런 분들의 합격 영상은 많아서 저의 도파민을 좀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을 이제 특별한 분들로 좀 모셔봤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터뷰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올해 노무사 시험까지도 합격을 하신 강태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영상이 제작되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려대 합격을 축하한다고 제가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보텐에서 음마사거리 사보텐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생들이 들으면 너무 유익한 내용들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사보텐의 CCTV를 좀 떼가지고 우리가 훔쳐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태연님이 인터뷰를 그러면 진행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뜻. 그래서 이제 태연님의 아이디어로 이제 진행되는 아주 감사하게도 그런 인터뷰다.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인터뷰는요, MSG는 1절 빼고 저희가 그 사보텐에서 돈가스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 드리는 것에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리고요. 우선 학생들한테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27살 강태현입니다. 원래 이공계 쪽에서 공부랑 일을 해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노무사 시험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올해 이제 노무사와 고려대 모두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로 모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무사라는 게 학생분들은 잘 모르는데 최소 준비 기간이 이제 2년에서 3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빠르게 붙으신 편이고, 고려대도 이제 9월 그 노무사 시험이 끝나고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짧은 기간을 준비하고서 고려대를 합격하신, 아주 이제 시험운만 보면 2024년에 최고 해였을 그런 태연님을 모시고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리논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 태연님의 올해 수능 등급, 그리고 이제 수리논술은 어디 지원했는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 시험 2차가 이제 9월쯤에 종료가 되어서 사실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능은 좀 자신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능 등급도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대로 2, 1, 2, 3, 3으로 이제 사실상 고려대 최저 등급을 이제 턱걸이로 맞추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원서 접수는 연세대와 고려대 둘 다 하였고, 이제 둘 다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산업경영공학부로 지원을 했으나 그 노무사 시험 일정상 이제 무리일 것 같아서 실제 준비해서 응시한 시험은 고려대가 유일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연대가 아닌 이제 시간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연대랑 고대 중에서 이제 본인한테 고대 시험이 좀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고대 시험이 잘 맞아서 준비를 하셨나요? 고려대를 중심으로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올해 모의 논술을 통한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재수 때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수능 때 미적, 기하, 확통을 모두 치던 시험을 응시도 하였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뭔가 수능 수학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서인지 수학 과외를 쉬지 않고 매년 해왔던 터라 세 과목을 이제 균형 있게 골고루 내는 시험 스타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사실 연세대 모의 논술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올해 연세대 모의 논술은 그래도 수능이랑은 조금은 결이 다른 약간 전형적인 수리 논술 문제다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그쵸. 사실 이제 고려대는 그런 느낌을 별로 받지를 못해서 갑자기 준비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험이라고 느껴져서 이제 유일하게 준비해서 시험을 응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이제 수리논술을 오래 준비한 친구들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좀 즐겨내고, 고려대는 모의논술이 2번밖에 없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확통과 기하를 우리는 무조건 내겠어,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태연 학생이 좀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고대를 중심적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학교가 본인한테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미리 해야 본인한테 유리한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분석 없이 그냥 나는 연대 가고 싶어 하니까 연대 지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근데 이제 마침 태연 학생이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그런 분석에 대한 중요성, 대학별 스타일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연님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27살이래요.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수리논술을 얼마나 좀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 저는 수리논술을 정말 따로 공부한 적은 거의 없고요. 재수 때는 이제 뭔가 시간을 더 꽉 채워서 쓰고 싶다는 생각에 집이 경기도임에도 이제 대치동 와서 이제 1타라고 불리시는 분의 강의도 몇 번 한두 달 정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크게 메리트를 느끼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수업도 이제 들어보셨는데, 올해는 이제 저의 수업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태연님이 보시는 제 수업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수리논술을 막 평소에 준비해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가고 싶은 대학에 먼저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파이널 정도 수업은 들어왔었고, 그래서 3년 전에도 이제 아마 기대쌤 파이널 수업을 몇 개 들었었는데, 옛날에 대화 나눈 쪽지가 있더라고. 오르비 쪽지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3년 전에 쪽지가 와가지고. 맞아요. 제가 커뮤니티 원래 들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쪽지 남기려고 갑자기 합격했다고. 찾았습니다. 네, 수리논술 강의가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쌤의 수업을 다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쌤 수업을 들으면은 꼭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고민을 꼭 해보라고 시간을 주시면서 이제 고민을 요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과하지 않은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서 이제 좀 메리트를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강, 그러니까 확통 기하 엑기스 특강 같은 거를 들을 때도 그 다양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 나가면서 한 번도 그 큰 솔루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제 일관되게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제가 지향하는 바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맞는 강의였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뭐 물론 수능 수학은 1등은 맞고 수학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발상적으로 뭔가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상만큼 중요한 게 이제 그 시험장에서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소한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기대쌤의 강의에서 큰 강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분석뿐만 아니라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메타인지 능력, 또 뛰어난 학생이라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메타인지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본인한테 뭐가 부족하고 그거를 채워 넣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걸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전 메타인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관성, 풀이의 일관성, 그리고 해석의 일관성, 이런 것을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일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만 풀더라도 일반적인 학과의 학생들은 다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커트라인하고 비교를 해봐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하실 때에도,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수능 수학 공부하실 때에도 그런 본인만의 문제별 풀이 일관성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 보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일관적인 풀이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수업 방향을 짜기 전에 제가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나의 해석이 다 먹힌다, 일관적으로 먹힌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그 풀이가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그거를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풀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좀 회의감이 좀 있었었는데 제 수업은 어떠셨나요? 제가 강의를 많이 듣지는 않았어도 사실 수리논술 문제는 이제 혼자 많이 풀어보기는 하였는데 사실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발상적인 약간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고 또 어떤 풀이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 문제 특화 되게 효율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풀이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풀이는 저는 아까 말한 일관성처럼 제가 시험장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제가 기대쌤 수업을 계속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기대쌤 풀이가 일관적인 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문제별로의 다양성은 또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풀이어서 그러니까 그 일관적인 풀이라는 게 어떤 한 유형에서 꼭 이렇게 풀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런 시각을 보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범위를 우선순위와 이제 우선순위도 잡아주시고 조금 더 그 적용의 범위를 넓혀주시는 수업의 내용이 많아서 저는 그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제가 굉장히 만족했던 풀이와 강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번 고대 시험에서도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 이제 문제풀이 분량 조절도 못해 준비 기간이 짧았으니까. 네,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물론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3번, 4번 이제 확통 기하 문제에서 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문제당 거의 1분 안에 정리가 다 되어서 이번 특강에서 특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이제 수업에서의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적인 풀이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적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잠깐 잔소리에 잠깐 빠지면 그 이제 수업하고 교재는 강사가 본인한테 맞게 차려놓은 밥상이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가르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문제를 교재에 넣어놓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거가 적용이 잘 되는 문제만 교재에 넣어놓으면 그 수업하고 교재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신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걸 배우면은 다 풀린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수업을 들으면 좋은데 근데 사실 학생들이 이 수리논술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배운 것의 지식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뭐 잘못된 지식도 배워오고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강사가 그 수리논술에서의 높은 이해도 그리고 뭐 실력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그런 뭐 일관적인 풀이 혹은 뭐 발상적인 풀이 이런 게 이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연님은 저한테 그런 일관적인 풀이를 배울 때, 저 강사는 뭐 약을 안 팔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던가,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걱정 같은 거는 딱히 안 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전혀 걱정이 없었고요. 그냥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하시는 것만으로 이미 강사님에 대한 관점과 실력에 대한 검증은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나한테 주어진 자료나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나한테 잘 활용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선별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수험 생활에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의 이제 최대 장점이 뭐 현실적인 범위에서 일관적인 풀이를 제시를 해주는 것, 그 와중에 뭐 다양성도 존중해준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 여러 수업 중에서 이제 들으셨던 수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 어떤 수업이 있나요? 기대쌤 수업 중에서 저는 이제 학교별 파이널은 이제 물론 3년 전에도 들어봤었고, 물론 그 부분에서도 이제 학교별 경향성, 모의논술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서 그 강의에서도 매우 만족을 하긴 하였으나 이번 시험 준비를 할 때 가장 만족한 거는 이제 확통기하 엑기스 특강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기하랑 미적 확통을 모두 다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말 낯설더라고요.
많이 희미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그 확통기하 엑기스 특강에서 이제 어쨌든 대학마다 좋아하는 문제들도 있고 모든 대학이 좀 공통적으로 이제 출제하기 좋아하는 요소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셔서 생각보다 빈틈없이 빠른 시간에 검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파이널보다도 확통기하 엑기스 특강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이제 촬영하면서도 촬영 조교님한테 얘기를 제가 이거 너무 좀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아서 너무 좀 가성비인데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태연님은 확통기하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린 상태니까 그런 걸로 빠르게 흡수하면 충분했다 이런 건데 여러분은 좀 그 확통기하를 시간을 갖고서 준비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통기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 수리노트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커뮤니티 많이 안 한다고 하셨지만 그 커뮤니티를 보면 확통기하 준비 안 하고도 수리노트를 붙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가 있는 학교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태연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제가 과외생들이랑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안 해도 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그치, 정말 많죠. 좋아하진 않는데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흔히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대학을 상위권이나 아니면 이제 메디컬 쪽에 아예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확통기하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했다면 확통기하를 또 따로 공부한다는 게 특히 현역들은 정말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거의 까먹고 시작을 저도 이제 그 선택 과목이 없던 시절에 수능을 봤지만 저도 거의 까먹고 다시 준비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특히 N수생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저는 확통기하를 준비하면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미적분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차이를 만들 자신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누구나 좀 잘 하지는 않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귀찮아서 미루게 되는 그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그 귀찮음만 이겨내고 시도만 한다면 더 적고 효율적인 노력으로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확통기하에서. 네. 그래서 이제 확통기하를 통해 차별화를 만드는 게 저는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상상 못했던 대학 급간까지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그냥 사보태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태연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합격자가 진짜로 느끼기에 확통기하에서 그런 실력 차이를 벌리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알겠죠? 제가 말을 하면은 뭐 좀 뭐 약 팔고 뭐 그런 건 줄 알아가지고 합격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정규반에서는 어차피 그 확통기하에 대한 기본 강의나 교재 같은 것들은 그냥 정규반 듣고 있으면 알아서 제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런 강의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기간쯤에 이제 태연님이 들으셨던 확통기하 엑기스 특강까지 딱 들어주시면 그 수리 논술에서 나오는 확통기하까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커리큘럼을 좀 짜고 있습니다. 이제 태연님이 이제 제 수업을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더 바라는 거, 그러니까 수리논술 시장에서 수업이나 콘텐츠가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좀 본인의 원하는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과외생이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수리논술은 준비하면 더 학생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혼자 해본 적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리논술은 이제 뭔가 직접적인 피드백이 정말 낮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수능 끝나고 어디 응시할지도 모를 수리논술 시험에서 뭔가 직접적인 피드백을 얻기에는 좀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쵸. 일단 1차적으로 공부 의욕이 저는 잘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낮은 동기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한다면 조금은 수업 난이도가 낮아질 수는 있어도 약간 상반기쯤에는 조금은 유형을 아예 알려주고 어떤 단원을 그냥 얘기를 해주고 그 단원에서 수리논술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점도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자 라고 좀 힌트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좀 부담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낯선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풀이도 생각을 해보고 하는 과정은 하반기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좀 본인의 사고력을 늘리는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 커리 초반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떠먹여 주는 거죠 학생한테 이런 유형을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좀 유발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저도 지금 수리논술을 이제 1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이 유형 문제야라고 알려주면 학생들이 거기에만 사고가 갇히니까 그러면 사고력이 발전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런 유의 학습을 되게 싫어했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부딪혀 봐야 사고력이 는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저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수리논술을 어려워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떠먹여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떤 답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태연님 얘기를 들었는데 저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랜 고민을 했던 그런 결론의 답하고 학생이 느끼는 답하고 비슷했으니까 저는 그거에 엄청 그 순간에 희열을 느꼈었는데 돈가스를 먹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제 컨텐츠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올해 컨텐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 같은 건 이제 곧 올라갈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간단한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벌써 꼰대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이미 꼰대야. 우리 둘 이미 꼰대야 학생들한테. 네. 자연스럽게 얘기해. 저는 근데 그 수학에 어느 정도 강점이 좀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 라떼 말이야. 예상 외로 생각보다 제가 이제 성적도 잘 나왔고 평가 모의고사나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꽤 항상 상위권으로 의대권 점수도 항상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 재수학원 담임 선생님도 이제 뭐 의대 말고는 논술을 쓰지 말자 약간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그래도 그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사실 저에 대한 기대가 좀 스스로에 대한 뭔가 수능에서의 기대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꼭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꼭 한 과목만 미끄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한 과목씩 무너지는 제 심리적인 문제도 결국에는 제 실력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좀 더 내가 뭔가 분석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수험생들께서는 정시에서 원하는 결과 없고 나 논술 보러 안 갈 건데 납치인데 약간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은 정말 그런 해피엔딩을 얻는 사람은 저는 정말 소수라는 거는 조금은 알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커리어 하이만 생각하는 거지. 나 국어도 100점 받아봤고 수학도 100점 받아봤고 그걸 이제 조합해서 짜잔 내 수능 점수 딱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재수해본 입장으로서 너무 이제 공감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태연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당일의 심리적인 압박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6교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 잘해내야 완벽한 수능 점수가 나오는데 사실 그 6교시는 우리가 모의 논술을 통해 모의 그 평가를 통해서도 연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험으로 수리 논술을 이제 공부를 하면 좋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데 이거는 태연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네, 그럼요. 아니, 공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리 논술로 지금 고려대를 갔으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긴 하겠네.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수능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수리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항상 보험입니다. 수리 논술은 항상 보험. 그러니까
사실 제가 했던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저는 그 수능에서 그렇게 한 번씩 미끄러질 줄은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조금 실수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제가 좀 한 과목만 심리적으로 많이 미끄러졌었어가지고 내 최상의 컨디션보다는 중간보다 조금 아래 정도를 항상 생각을 하고 뭔가에 준비나 대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사실 이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준비만 한다면 저는 꽤나 확률이 높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리노쇼는.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얻어낸 그런 가르침을 지금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두 꼰대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답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끔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신 우리 태연님께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인터뷰가 여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 고려대 합격생 강태영 군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 해봤고요. 이제 다음 인터뷰에서는 연세대를 합격하신 현직 강사분을 모시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강사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제 파이널을 듣고 연세대에 합격하신 분인데요. 다음 인터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세대 합격자이자 현직 수학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저는 수능술이 되게 폐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똑같아 보여요, 문제가.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다. 솔직히 아이들한테 말해도 이거 못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흔히 말하기로 답답하면 네가 직접 뛰어라 그러잖아요. 제가 직접 뛰어서 그 전략 증명했으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